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명제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한지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명제가 있을 때 우리가 화살표 두 개로 표시한다고 했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뭐는 뭐이기 위한,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얘가 성립하려면요, 이게 돼야 돼요.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진리집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참인 것들만 이제 참인 집합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자, 요게 참이다. 그러면은 읽는 순서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읽는 거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요거죠. Q는 P이기 위한이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요 보시면 화살표 방향, 즉 P는 Q이다가 참인데, 자, 화살표 방향으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고요. 근데 만약에 화살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필요 조건입니다. 그 내용을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자, 지금 이 두 개가 잘못 적혀 있죠. 안에 있는 부분이 P고, 자, 밖에 있는 게 Q라고 한다면, 자,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Q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Q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P가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읽는 방향입니다. 읽는 방향. 읽는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인 방향으로 읽으면 충분 조건,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필요 조건.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뭐 딱히 어려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즉 얘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읽거나 반대로 읽거나 모두 참이 되는 경우죠. 즉 이때가 언제냐면은 P하고 Q가 똑같을 때, 명제가 완전히 똑같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X는 마이너스 1하고 1이다. 그러면 X의 제곱은 1이다. 1이 가나 이쪽으로 가나 모두 다 참이죠. 자, 그럴 때는 양방향으로 다 참이 될 때는 우리는 이거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읽더라도 Q는 P이기 위한 얘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왜?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였죠?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P가 Q로 가는 게 참이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Q가 P를 포함하는 관계.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Q로 가는 게 참이다. 또 만약에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면은 마찬가지로 이거 PQ가 자리가 바뀌겠죠. P가 밖에, 그 다음에 Q가 안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좌우가 다 어느 쪽으로 가든 P이면 Q이다도 참, Q이면 P이다도 참. 얘들이 같다면 P하고 Q가 모두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읽는 방향, 참인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가 P는 Q이다. 이렇게 읽으면 충분 조건,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필요 조건. 자,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그러면은 P로 Q로 가는 게 참인지 아니면 P하고 Q가 있을 때 Q에서 P로 가는 게 참인지 어떤 게 참인지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먼저 P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자 얘는 x가 3과 x가 1이 돼요. 근데 q는 x가 1만 있네요. 그러면 참인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합시다. 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죠. 즉 q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p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얘는 1이고 여기는 3. 그죠? 그럼 Q는 1만 있는 거고 P는 1, 3이 다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읽는 방향이 어때요?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읽고 있어요. P는 Q이기 위한. 그럼 화살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죠.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X하고 Y가 같아요. 근데 XZ와 YZ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얘가 같으면 무조건 얘가 같겠죠. Z는 똑같은 숫자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X가 2고 Y가 3이에요. 근데 Z가 만약에 0이면 자, 2 곱하기 0, 3 곱하기 0은 같죠. 근데 이때 2하고 3은 다릅니다. 그죠? 즉 X, Y가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건 무조건 참이에요. 근데 Q에서 P로 올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Z가 0일 때. 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인 방향이 이쪽입니다. 무조건 되는 게 참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읽는 방향이 화살표 방향으로 읽죠.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읽으면 충분 조건, 화살표 방향에 이게 참인 화살표 방향이죠. 그 방향의 반대로 읽으면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시면 x제곱이 4면 자 x는 2도 되고 x는 마이너스 2도 됩니다. 또 반대로 q도 보시면요. 절대값이 2가 된다는 것은 그때 x는 2도 절대값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여도 절대값 하면 2입니다. 그럼 어때요? 얘가 p에서 q로 갈 때도 참이고 q에서 p로 갈 때도 참이고 양방향이 다 참이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양방향이 다 될 때는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1번은 필요 조건, 2번은 충분, 3번은 필요 충분 조건. 자, 내용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분 집합이, 자, 진리 집합 해놨는데, 자, 요거 볼게요.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뭐죠? 내가 화살표 방향으로 읽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진리집합으로 바꿔보면 P라고 하는 건 자,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가 뭔 소리냐? 자, 우리가 전체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얘가 P고요. 그럼 이게 Q의 바깥쪽에 Q가 아닌 거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Q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게 바로 Q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이 P라고 하는 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죠? 이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P하고 Q의 교집합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문제 풀어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부등식이 나오잖아요.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항상 수직선입니다. 자, 그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진리집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Q부터 해볼게요. 1에서 3까지예요. 자, 1도 포함하고 그리고 3도 포함합니다. 얘가 진리집합 Q가 되겠죠. 근데 여기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어때요? 나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읽은 거죠.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었다는 거죠.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그러면 얘를 또 우리는 진리집합으로 바꿔보면 Q라는 게 P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럼 P가 Q를 포함하려면 A가 되고 커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자, 그럼 어때요? A는 1보다 작은 건 당연하고요. 둘 다 구멍이 메꿔졌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된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A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해볼게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기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화살표 방향으로 읽은 거죠.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니까 P가 Q로 가는 건 참이다. 그죠?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P하고 R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읽은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러면 또 화살표 방향으로 그대로 읽은 거고요. 자, S하고 P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 그러면 얘는 양방향, 쌍방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라. 자, 그럼 이제 지금 알려준 이 식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P는 Q로 가네요. 자, P이면 Q이다. 그런데 Q로 가는 건 어때요? Q로 가는 건 R로 간다. 그럼 R로 간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R은 또 P로 가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S가 P랑 똑같잖아요. 여기 보시면 Q죠, Q. S는 Q이기 위한, 자, Q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하고 S가 쌍방향이 된다는 거죠.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내가 할 건 뭐다? R은 S이기 위한. 자, R은 S이기 위한. 그럼 나는 요게 필요한데 어차피 S나 Q나 같으니까 이 방향으로 읽는 거죠. 근데 어때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무슨 조건?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 부분을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을 봐볼게요. 자, Q는 R, 요게 되고요. 근데 여기를 봐보겠습니다. R은 P로 가는 게 되고요. 자, P도 Q로 가는 게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3탄 논법, 그러면 R은 또 Q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R은 S라고 하는데 나는 R은 Q이기 위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S 대신 저는 Q로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Q하고 S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Q는 R 된다고 했고요. 근데 요거 3단 논법을 해보니까 R은 또 Q가 돼요. 그러면 Q도 R이 되는 게 참이고 R이 Q가 되는 게 참이니까 결국 R하고 Q는 어때요? 양방향이 다 된다는 거죠. 여기서 Q는 R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R은 Q로 간다가 다 참이기 때문에 그러면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정리해 볼게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분명히 말하지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이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읽으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기 위한입니다.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 방향이 참이라면, 그런데 반대 방향, 화살표 방향의 반대로 읽으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